결투 성적표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성적표죠. 정희정 전문가의 유진로봇 플러스 6.4% 기록했고요. 김규익연구원의 SGS 반도체 마이너스 1.1% 기록하면서 정희정 전문가의 승리입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JB스탁 정희정 전문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김기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앞서서 진영준 대표와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아요. 먼저 본격적인 얘기 나눈 뒤에 시간 뒤에 여유 있다면 AS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네오이즈 게임즈 그리고 대한항공 두 종목의 결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전문가의 종목부터 볼게요. 네오이즈 게임즈. 게임주도 요즘에 상당히 인기 많아요. 이 종목은 왜 이런 거예요? 네. 좀 다르게 모바일 게임주들은 그래도 잘 갔었는데 네. 네오이즈 게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재계약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악재가 좀 많이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게임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게임주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떨어질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면 네오이즈 게임즈는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가 좀 지지가 된다면 다시 재상승했을 때 단기 반등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들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네오이즈 게임즈가 이제 피망이라는 그 온라인 게임 포털을 통해서 그 온라인 게임들을 유통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 주요한 그 게임들이 피파 온라인 시리즈하고 스페셜 포스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파 온라인 3가 이제 국내 판권이 다른 쪽 넥슨 쪽으로 넘어가면서 재계약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크로스파이어도 중국에서 좀 크게 판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좀 내년 7월부터 종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이런 지금 원래 국내 업체 중에 가장 큰 매출액을 기록했었는데 네오이즈 게임즈가 하반기에 그런 호실적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레이더즈라는 그 게임과 또 야구의 신이라는 또 게임들을 신작들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레이더즈 같은 경우는 7월 5일 날 공개 서비스를 하는데 북미 게임쇼에서 가장 주목할 작품으로 선정이 되면서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한 바도 있었고 야구의 신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지금 이 네오이즈 게임즈 가장 약점이었던 게 모바일 쪽으로 좀 이렇게 강세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이용자들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에 실적 우려를 조금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시간제를 딱 적용을 해서 게임 업체들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었는데요. 성인층을 타겟으로 해서 레전드 오브 소울즈라는 게임도 역시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을 좀 이용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게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런던 올림픽 등이 이 스포츠 이벤트를 맞이해서 피파 온라인이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또 매출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가격이 21,200원이었어요. 한 어느 선까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우선 그래서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닥이다라고 딱 논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2만 선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여기에서 반반 매수세와 또 신작 그 모멘텀을 이용한 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면 21선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 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000원 선까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할 거라는 네오위즈 게임즈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대한항공 얘기 들어볼게요. 김규백 연구원님, 네. 대한항공 요즘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과연 더 갈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국내선 그 요금 오른다는 것도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일단 대한항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펀더멘털에 근거한 투자는 실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외 환경 자체가 매우 우호적입니다. 유가가 내려가면서 전체 비용의 한 40% 정도가 항공유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비용 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환율 또한 5월 달이나 6월 초까지는 1,180원을 넘나드는 등의 어떤 위험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1,100원 중반대에서 스테이블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외로 나가는 어떤 국내 관광객들이라든지 혹은 항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부채 그 자체가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탄탄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 성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여객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미주 노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의 지금 미주 노선 쪽을 지금 줄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탑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져가면서 순이익률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한 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노선 같은 경우 뭐 운임을 올렸습니다. 8년 만에 올린 건데 일단 이것이 뭐 크게 큰 모멘텀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겠지만 국내 노선이 이제 저가 항공사와 경쟁을 하면서 워낙 적자를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자가 축소되는 부분은 실적 개선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단기적으로 어느 선까지 내다볼까요? 오늘 5만 원대 부근에서 일단 1차 목표가로 55,000원. 5천 원까지요. 네. 손절 가격도 설정해 주셔야죠. 예, 46,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5만 5천 원까지 내다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이게 지금 추천드린 게 두 번째인데요. 네, 예, 그렇죠. 첫 번째는 46,0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목표했던 가격이 55,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까지 가보자라는 네. 관점입니다. 그때 추천해 주셨을 때 들어갔던 분들이라면 정말 수익 많이 났을 텐데 말입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만약에 홀딩 관점에서 가지고 계셨다면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수익 확대하는 거요. 5만 5천 원 선까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여유가 많지 않네요. 오늘 정혜정 전문가와 김기백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